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정책 중에 관세만큼 논란이 되는 것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입니다. 이민자를 추방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하는데요. 1인당 1억 원이 넘게 든다는 추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교도소가 쓸어담고 있다고 합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법 이민자 한 명 추방하는데 뭐 1인당 1억이 된다고요? 네. 이렇게나 들어요? 뭐 사실 정확한 예. 수치이긴 아니긴 합니다만 네네. 미국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인 네. 미국 이민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 단체에서 추산한 수치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가 대략 1,100만, 많게는 한 1,30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네. 추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나 많은 이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추방하는 데는 짧아야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대략 한 100만 명 정도는 추방을 해야 불법 이민자를 다 내보낼 수가 있는데 네. 그 10년간 들어가는 돈이 1조 달러 정도 들어간다라고 추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1조 1조 달러라고 하면 너무 큰 돈이라서 예, 사실 예. 감이 잘 안 잡힐 수 네.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400조 원쯤 되고요. 경제 규모로는 전 세계 19위쯤 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GDP랑 맞먹는 규모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예.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불법 이민자가 대략 1,100에서 1,3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네네. 1조 달러를 1인당 그 숫자로 나누게 되면 1억 1인당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아까 10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냥 맞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바로 추방할 수가 없나 봐요. 그게 네. 사실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네네. 돌려보내는 거는 네. 쉽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진 않을 텐데요. 네네. 이미 미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그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를 찾아서 돌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조금 상황이 전혀 다른 게 일단 숨어 사는 이들의 신원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불법 이민자 체포를 전담하는 이민관세 단속국이라고 하는 기관이 나서서 체포를 하고 네네. 그 다음에는 시설의 구금까지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추방을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재판의 과정인 거거든요. 예. 거기서 뭐 추방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더라도 마지막에는 또 네네. 법원 판결이 끝난 뒤에 송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본국으로. 네네네. 그래서 송환할 때 또 항공수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 바로 구금이라고 하는 네. 겁니다. 정부가 뭐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네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웃소싱의 천국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교정시설, 교도소나 구금시설 이런 것도 민간에 위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2025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15만 명 정도가 네. 민간 교도소나 구금시설에 뭐 수감, 구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전체 연방 교도소와 주 정부 교도소 여기 수용 인원이 한 200만 명 가량 되니까 네. 한 8% 정도는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다라고 뭐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미국 국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네.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 예산이 1,650억 달러가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 한 230조 원 정도가 쓰일 엄청나네요. 예정인 건데 예. 이 중에 450억 달러가 2029년까지 새로운 구금시설을 만드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 예산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서 민간 교정 시설이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민간 교도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금 낯선 시설이긴 합니다만 네네. 경기도 여주에 소망교도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네. 운영비의 90%를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인데 다만 미국과는 조금 많이 다른 게 운영 네. 주체를 비영리 목적의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그 종교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민간 교도소이긴 하지만 돈 버는 게 목적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민간 교도소는 조금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민간 교정시설이 처음 등장한 건 1844년쯤 돼요. 그때는 주로 노예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민영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등장을 합니다. 네. 미국에서 뭐 두 번째로 큰 가장 크다고 하는 민영 그 교정시설 운영업체 중에 하나인 코어시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상장사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1983년에 테네시주
주 정부 교도소의 운영 계약을 딴 게 처음 현대적 의미의 민영 교도소였습니다. 네. 이 등장한 배경이 조금 재밌는데 네. 1960에서 70년대에는 미국에서 범죄가 조금 기승을 많이 부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1970년에 닉슨 행정부가 법 질서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임을 한 뒤에 이제 깽단을 때려잡고 그 다음에 마약 퇴치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범죄자들을 대거 잡아들인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범죄가 기승을 부렸으니까 잡아들이는 범죄가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걸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로는 충분히 다 수용을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신자유주의로 잘 알려진 레이건 정부에서 1980년대 들어서 이제 교정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잡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교정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뭐 거의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이 남아야 되는 건데 네. 뭘로 돈을 벌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네네. 일단 그 미국에서 그 교도소를 운영하면 네. 수감 인원당 들어가는 비용 이게 네네. 꽤 많더라고요.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연방 주정부 교도소에서 죄수 한 명당 들어가는 돈이 대략 5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대략 7천만 원쯤 되는 와. 건데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도 그러네요. 많죠. 그래서 민간 예. 교도소의 경우에는 대략 90% 정도인 4만 5천 달러가 든다라고 하는데 네네. 대략 한 80에서 90%의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이해를 네. 하시면 됩니다. 물론 교도소마다 비용 차이가 있기도 하고 네. 민간 교정시설이 연방 주정부 교도소보다 조금 비싼 곳이 있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연구마다 비용이 조금 제각각이기도 해서 조금 네. 다르긴 합니다만 여튼 지오그룹 가장 큰 민간 교정시설 운영업체 중 하나거든요. 여기도 상장사인데 네. 지난해 매출이 3.5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3조 5천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은 한 500원쯤 되는데 그만큼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네. 여튼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미국 네네. 교도소나 교정시설은 사실 매우 열악해 보이잖아요. 돈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그와 달리 뭐 돈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 교도소의 경우에는 뭐 급식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네. 간접 경비를 포함해서 연간 3,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절반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 뭐 훨씬 열악하다고 보이는 미국에서 훨씬 돈이 많이 든다는 게 그러게요. 조금 신기하기는 합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예, 이게 그러면 이 돈을 뭐 정부에서 주는 건가요? 일단 가장 큰 그 수익원은 정부에서 받는 돈이긴 해요. 일단 위탁 운영 계약을 맺게 되면 네네. 비용의 90%를 정부가 보존해 줍니다. 그래서 구금자나 수감자 1인당 얼마 그렇죠. 이런 네. 방식으로 돈을 받는데 네네. 사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돈을 벌 수는 네네. 없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100인데 90을 받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교도소의 경우에는 수감자를 민간 기업에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시급을 받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80%는 그 교정업체가 가져가고 20%만 수감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용자들이 쓰는 전화나 생필품 이런 것들을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정부가 뭐 가석방 수감자들인 경우에는 사실 밖으로 내보내고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을 네. 하잖아요. 근데 이 보호관찰을 대행해주고 돈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구금 인원이나 수감자가 많아질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의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네. 겁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대대적으로 폈고 네. 그래서 불법 체류자와 구금 많이 잡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민간 교정업체에 맡기게 되면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이 민간 교도소가 돈을 벌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미 1기 행정부 때도 사실 불법 이민자 예, 추방 예. 정책을 폈었잖아요. 당시에도 민간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상장사라고 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오그룹, 그다음에 코오시빅 같은 회사의 주가가 엄청 올랐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2기 시작과 함께 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2기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민 관세 단속국이 지난 6월에는 하루 평균 한 1,100명 정도를 체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4년에 하루 평균 한 300명 정도를 체포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정도가 네. 되는데 지난 5개월 누적 체포 불법 체류자가 한 10만 명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 구금 시설의 일평균 구금자 수가 한 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잡아들인 불법 체류자 중에 85%가 영리 목적의 민간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민간 교정시설 운영업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이 대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업체들이랑 연관 있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건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는 정확히 제가 관계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굉장히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그 로비 고문으로
영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추방할 예정이잖아요. 맞습니다. 더 돈을 벌 수 있겠는데요. 그렇겠죠. 네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그 속도로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네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추방 속도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대로라고 하면 올해 한 26만 명 정도의 불법 이민자 체류자를 체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네. 근데 1,100만 명을 추방하려고 하면 향후 10년간 나누게 되면 1년간 평균 100만 명을 추방을 해야 되는 건데 턱도 없는 네. 숫자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민 관세 단속국에 한 100조 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체포 요원을 1만 명까지 늘리고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 체포를 하루 7천 명 수준까지 늘리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 숫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이미 네. 민간 구금 시설이 한계치에 도달해 있거든요. 수용 능력이. 네네. 코12기 운영하는 한 구금센터의 경우에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많을 때는 1,500명이 인원이 오. 구금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시설에서는 사람들이 바닥이나 복도 같은 데서 자기도 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시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 같은 또 필수 그렇죠. 시설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권 침해 문제가 미국에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당분간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네네. 예, 보통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더라도 신속 추방자라고 결정이 나지 않으면 법원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는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현재 이민 법원에 계류된 추방 재판이 무려 네네. 40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은 오랜 기간 구금 시설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근데 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체포된 불법 체류자를 100% 구금하는 것도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을 내보낸 뒤에 전자발찌 같은 걸로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돈을 벌고 있기도 합니다만 네. 정말 뭐 아주 지금 턱없이 지금 한계에 온 상황이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수감 구금자 숫자의 매출이나 이익이 비례하다 보니 네.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없으면 뭐 망하진 않겠지만 네네. 그저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지오그룹이나 코오12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 때 주가가 바닥을 쳤었는데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한 4분의 1, 5분의 1로 뭐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내린 거죠. 네네. 그때도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줄었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 성장하기 힘들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정권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 교정시설에 매우 부정적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 넷플릭스에 보면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네.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는 공식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조항이거든요. 네. 근데 공공의 눈이 잘 비치지 않는 민간 교정 시설을 봤더니 네.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 취급을 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그래서 민간 교정 시설의 민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인권 문제를 중요하는 민주당 정권에서는 당연히 이 민간 교정 시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 교정 산업의 그 기업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 네네. 민영교도소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웠었고 그래서 그때 네네. 당시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내립니다. 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에 이 방침을 철회를 해버렸거든요. 물론 어찌됐든 그 뒤에 또 다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방침을 되살립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그다음에 은행에 압력을 넣어서 이들 민간 교정 시설 운영업체에게 대출을 해주지 말라 뭐 이런 방식으로 단계적 폐지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도 했는데 네. 물론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오면서 다시 이 행정명령을 취소해서 지금은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긴 합니다만 여튼 정권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 민간 교정업체들도 사실 비즈니스가 쉽지는 않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미국 내에서 여론은 어떤가요? 이건 또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찬반이 팽팽히 갈리는 이슈이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교정시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돈이 덜 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문제는 이 민간 교정시설이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단위 면적당 수감자나 구금자가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 그렇죠. 구조잖아요. 근데 수감자나 구금자를 많이 받고 비용을 줄이려다 그럼 보면 좋죠. 네. 당연히 의료시설이나 그렇죠. 이런 필수 시설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인권 문제가 또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수감이나 구금 뒤에 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수감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고 그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일을 시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교정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시키고 재범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의 교정 기능인 건데 네. 여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국공립 교정시설보다 착취가 심하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재범률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운영비가 더 든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들 최근 민간 교정업체의 호황이 네. 그간 뭐 비판이 집중이 됐던 교도소 때문은 아닌 게 네, 불법 네. 체류자 구금 시설은 교도소랑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인권 착취 그래요? 문제가 조금은 덜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미국 네. 성인 중에 65%가 이민 심사 전에 불법 체류자를 시설에 대량 구금하는 건 반대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인권 침해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도 조금 정치적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경제 오늘은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과 또 교정 산업의 현실에 대해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